안녕하세요. 닥터 피지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활동 전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활동 전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안정막 전이에서 변화되는 그런 전이가 바로 활동 전이다라고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 활동 전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배우고 세포막 수준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초가 있고 손이 있는데요. 우리가 초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손이 떨어지게 되겠죠. 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가 일어난다고 하냐면 반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반사. 영어로는 리플렉스라고 하죠. 자, 리플렉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자세히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리플렉스는 다른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손끝에서 바로 여기 프리 너브 엔딩이라는 통증을 감지하는 리셉터에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합니다. 찌릿 찌릿 발생해요. 전기적 신호. 자, 이 전기적 신호는 감각신경을 타고 척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감각신경에 전이의 어떤 변화가 와서 여기까지 신호가 전달돼야 되는데 전위 차가 막 발생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간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활동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동 전이 영어로 액션 포텐셜이죠. 자, 그 신호가 이렇게 감각신경을 타고 가면 척수 안에선 두 가지 경로로 나눠집니다. 한 경로는 이쪽으로 반대로 교차해서 뇌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감각을 인지하는 피질, 브로드만 넘버 312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또 하나의 경로는 중간에 인터뉴런을 거쳐서 운동신경을 타고 와서 근육을 수축시켜서 최종적으로 손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 모터 뉴런에서 전달되는 전기적 신호나 감각 신호로 척수로 들어가는 감각 신호 혹은 뇌로 전달되는 신호가 전달될 때는 뭔가 전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포막에서 있는 활동 전입니다. 자, 활동 전이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세포막이 안쪽이 마이너스를 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죠. 마이너스 띄고요. 바깥쪽이 안쪽에 비해서 높은 전위를 가져와서 플러스.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 70mV 정도 더 낮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가 레스팅 포텐셜이에요. 그런데 활동 전이 상태가 되면 플러스 40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고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조금 이따 그건 설명을 하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상시에 세포에 어떠한 일에 의해서 자극이 도달하게 되면 그 자극이 작을 경우에는 소멸돼요. 이렇게 소멸되고 그 자극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이때 이 포인트가 지나면 이렇게 치솟거든요. 플러스 40까지. 마이너스 70이던 게 조금씩 할 땐 변화 없다가
마이너스 55mV가 지나면 그때는 치솟아요. 그때 이 변화를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극을 우리가 스레스홀드라고 합니다. 역치라고 합니다. 역치를 잠깐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변기가 있어요. 변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변기에 이를 다 보고 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물이 있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차 있다고 합시다. 그때 끝나면서 얘를 내리는 거죠. 이렇게 싹 내려요. 이렇게 내리는데 이거를 물을 조금만 쓸까 해갖고 이거를 살짝만 톡 건드리기만 하면 물이 훅 내려가지 않고 시 이렇게 하면서 세기만 하고 뭔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절반 움직인다고 이게 절반 내려가고 그러지 않아요. 살짝 낼 때는 뭔가 새는 듯하게 물이 조금씩만 나오다가 확실한 일이 벌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범위를 벗어나서 싹 들어가면 그때는 물이 한 번에 내려와서 훅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 그 어느 순간에 이 물을 내리게 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역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치가 되기 전의 상태는 뭐냐 그러면 역치가 되기 전의 상태는 역치하 자극이라고 해요. 역치 아래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 역치는 스레숄드라고 했어요. 스레숄드. 역치하의 자극은 아래를 뜻하는 서브가 붙고요. 서브 역치 아래 자극. 신경에서는 역치 아래 자극이 들어오면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 반응이 없고 소멸되다가 어느 순간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도달되면 그때 채널이 열리고 활동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일어나거나 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all or none law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실무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마치 변기에서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하면 물이 한 번에 내려가는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올 거예요. 이 상태로 돌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0mV였던 안정막 전이 상태에서 역치하 자극이 왔을 때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스레솔드의 자극이 오면 그때부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의 마이너스 55mV는 일반적으로 소디움 채널의 역치라고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세포막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좀 소개를 할게요. 나트륨 통로라고 해서 소디움 채널입니다. 소디움. 칼륨 통로입니다. 포테시움. 포테시움하고 소디움은 영어라고 했어요. 나트륨하고 칼륨은 라틴어고요. 자, 소디움 통로가 연두색, 그 다음에 포테시움 통로는 분홍색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예요? 얘는 소디움 이온. 자, 그러면 소디움 이온은 열리고 닫히고 포타시움 열리고 닫히고가 있는데 열리고 닫히고 비활성기라는 게 있어요. 소디움 채널은 하나가 더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문이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자, 문이 두 개가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여기 보면 여기 문이 하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이 액티베이티드 게이트예요. 활성화 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있거든요. 이 문이 활성이 안 되도록 한다라고 해서 비활성화 문이라고 해요. inactivated gate라고 합니다. 자, 소디움은 문이 두 개,
포타시움 문이 하나예요. 포타시움은 열리는 게 그만이고 소디움은 열리고 닫히고 하는 문이 두 개가 있다라는 차이를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채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는 안정막 전이 상태거든요. 안정막 전이 상태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마이너스 70mV가 유지되는 상태죠. 이때는 소디움 채널과 포타시움 채널이 문이 둘 다 닫혀 있어요. 문이 둘 다 이렇게 닫혀 있어서 이 소디움 이온하고 그 다음에 이 포타시움 이온이 이동을 못하는 상태예요. 이동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전이는 유지됩니다. 마이너스 70mV로. 자, 그런데 이게 역치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 역치는 누구의 역치라고 그랬죠? 소디움 채널의 역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은 볼테이지 게이티드 채널이라고 그랬어요. 볼테이지 게이트 채널은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는데 볼테이지 게이트 채널을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그걸 좀 봐주시고요. 이 이온 통로는 전위차가 달라졌을 때 문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소디움의 채널 역치 마이너스 55mV가 되면 이 문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디움 이온은 들어오게 돼요. 어디로?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는데 살살 들어오지 않아요. 매우 신나게 들어옵니다. 매우 신나게 들어오는 이유는 전 강의에서 세포 안과 밖의 이온 분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디움은 밖에 많고요. 그 다음에 포타시움은 안에 많다고 했어요. 소디움은 안과 밖이 몇 배 차이가 난다? 1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이 소디움 이온이 이쪽이 10배나 농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으로 들어오고 싶었겠어요. 근데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급격히 들어오는 거죠. 급격히 들어오면 플러스 이 이온들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쪽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5mV를 지나서부터는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때 포타시움 채널도 열려요. 포타시움 채널의 역치는 얼마냐면 채널 역치는 마이너스 45mV예요. 자, 그냥 기억하기 좋게 이쯤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이너스 55에서 문이 열리면서 소디움이 확 밀고 들어오니까 올라가면서 어딜 지났겠어요? 마이너스 45를 당연히 지났죠. 그러니까 얘도 열려요. 그런데 포타시움 평상시 때 이동이 좀 자유로웠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소디움만큼 갇혀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슬슬 열리고 슬슬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디움이 갑자기 오니까 쫙 치솟아요. 그럼 어디까지 치솟는 게 맞느냐? 여러분들 평형전이 할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농도의 차이가 나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쫙 이온이 이동하는 거죠. 이온하다가 보면 전위의 차이가 또 나기 때문에 거꾸로 또 나가려는 어떤 힘, 전기적인 힘과 화학적인 힘이 평형을 이루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 전기 화학적인 평형전이라고 했죠. 그 평형전이가 소디움이 얼마였냐면 플러스 60mV예요.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정해 볼 때 소디움이 문이 열렸다면 최소한 어디까지는 치고 올라가야 되냐면 플러스 60까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플러스 30 혹은 40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때 문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문이 뭐냐면 inactivated gate예요. 비활성화 문. 비활성화라는 거 말은 어려운데 그냥 못 지나가도록 막는 애가 생겨서 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막으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여기서 꺾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가 신났어요?
슬렁슬렁 밖으로 나가던 포타시움이 양이온을 밖으로 퍼내고 있잖아요.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30배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포타시움도 밖으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자유롭지만 어쨌든 채널이 열렸으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안에가 도로 마이너스화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슬렁슬렁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밑으로 쓱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누가 닫혀요? 마이너스 55 밑으로 내려가면 소디움 채널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문이 닫히고 인액티베이트 게이트 비활성화 문은 굳이 닫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도로 열려요. 도로 열려서 이건 닫혀진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런데 포타시움 채널은 조금 늦게 닫혀요. 늦게 열리고. 그래서 늦게 닫히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70을 지나서 이렇게 밑에까지 오게 됩니다. 자, 소디움은 퍼미어빌리티, 평상시에 투과성이 좀 답답하고 잘 이동을 못했다. 그래서 문이 열려서 급격하게 와서 급격한 그래프의 상승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인액티베이티드 게이트 때문에 더 이상 못 갔고, 그 다음에 슬렁슬렁 누가 포타시움이 도를 끌어내렸고, 그 다음에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수많은 이온들이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구멍이 있어서 자유롭게 뭐 여러 가지 소디움하고 포타시움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조절합니다. 그리고 포타시움이 꼭 볼테이지 게이트 채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리키즈, 열린 채널도 있어요. 그런 데로 와갖고 조절을 하는 하고 또 펌프가 또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조절하는 단계가 있어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뛰는 그런 그래프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레스팅 포텐셜 마이너스 70mV인 상태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디움 채널이 열리는 마이너스 55를 지나면 급격하게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밖에가 모였다가 밖에가 플러스였다가 안에 마이너스인데 안에가 플러스 밖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 거잖아요. 이 바뀐 신호들이 전달되는 정기적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건 극이 나눠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래서 분극 상태였다가 그 다음에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건 L입니다. 디폴라리제이션, 그러니까 탈분극 상태가 되는 거죠. 탈분극. 평상시에 있던 분극 상태를 벗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는 거고, 이게 돌아오는 상태 언제였어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단계. 이때는 리폴라리제이션 돼요. 이때는 재분극이 되는 거죠. 슬렁슬렁 나가던 포타시움이 더 나가면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90까지 갔어요. 과하게 갔네. 과분극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스팅 스테이트로 돌아옵니다. 이런 신호가 어떻게 액션 포텐셜이 움직이는 것처럼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